어머니, CCTV 확인됐습니다. 절도입니다. 45살 박도연의 냉정한 목소리가 마트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요. 나 이거 계산했는데 72살 김옥분의 떨리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은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도연은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힙니다. 뒤늦게 직원 실수로 밝혀지지만 이미 상처받은 옥분,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리 눈빛이 낯이 익다냐. 운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주선 순간입니다. 오늘 금빛 극장 막 올리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은평구의 좁은 골목길에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낡은 손수레를 끄는 옥분의 발걸음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립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고 그 손에는 40년 넘게 쌓인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짓을 해야 하는구나. 옥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폐지 더미 앞에 멈춰섭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관절을 시리게 만들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입니다. 골목 한쪽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냅니다. 이런 일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십니다. 폐지를 하나씩 골라내며 옥분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청계천 미싱방에서 반을 박던 시절, 찬밥에 밥만 말아먹어도 행복했었지. 도련이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이 나이에 이 짓은 안 했을 텐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청계천 변의 작은 미싱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바늘땀을 박으며 살았던 시절 말입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눈이 침침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5살 도련이를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미싱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도련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다 하며 달려오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옥분이 살던 곳은 신림동의 허름한 빌라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쓰는 낡은 집이었죠.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여름이면 더위에 지쳐가면서도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도 허리가 아파도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도련이가 엄마 배고파라고 할 때마다 옥분은 자신이 굶더라도 아이만큼은 배불리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도련이는 특별히 말이 빨랐습니다. 4살 때부터 벌써 엄마 일 그만하고 집에 있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옥분이 새벽 일찍 나가면 엄마 어디가? 라고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옥분은 엄마가 돈 벌어서 도련이 맛있는 거 사다 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6월의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공장에서 갑자기 긴급 야근이 들어왔습니다. 큰 주문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도련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갔겠지만 그날은 이웃들도 모두 바빴습니다. 할 수 없이 도련이를 혼자 두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이야, 엄마가 일하고 빨리 올게. 문 잠그고 있어.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면 안 돼. 옥분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아이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 무서워. 도련이는 문틈으로 작은 손을 내밀며 엄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고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도련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지만 아이만 없었습니다. 신발도 그대로, 옷도 그대로 있었는데 아이만 사라진 것입니다. 옥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니며 도련아, 도련아 하고 불러댔습니다. 파출소를 뛰어다녔고 보호소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문에 미아 찾기 광고도 냈습니다. 당시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 광고비를 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도련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옥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미신 공장 동료들은 처음엔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너무 우울해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옥부는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로 연명해 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옥부는 폐지 한 장을 더 주우며 혼잣말을 합니다. 언젠가 도련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미신 공장이 문을 닫고 나이 들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직도 그때 살던 동네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도련이가 돌아와서 엄마를 찾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옥분의 유일한 낙은 매주 금요일 은평 이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할인받아 사는 것입니다. 마트 직원들도 이제는 옥분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가끔은 더 저렴하게 해주기도 하고 덤으로 하나 더 주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친절이 옥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젊은 직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주는데 그럴 때마다 옥분은 도련이를 떠올립니다. 우리 도련이도 저 나이쯤 되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는 옥분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마트로 향할 예정입니다. 폐지 몇 장으로 번 돈으로 빵 한 봉지라도 사서 끼니를 때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어린 도련이를 봤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도련이는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는데 막상 달려가려니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옥분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 예감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옥분이 마지막 폐지 한 장을 줍고 일어서면서 작은 독백을 합니다. 그래, 오늘도 살아보자. 도련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희망과 함께 옥분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은평 이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후 2시 은평 이마트의 자동문이 열리며 옥분이 들어섭니다. 폐지를 팔고 번 돈 몇천 원을 꼭 쥔 채로 말입니다. 마트 안은 평일 오후답게 한산했고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바깥의 더위가 금세 가셨습니다. 옥분은 익숙한 듯 베이커리 코너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빵 코너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이미 몇 년째 단골이 된 옥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뭐가 할인되나요? 옥분이 묻자 직원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빵과 단팥빵을 가리키며 이거 반값이에요라고 말합니다. 옥분은 천천히 빵들을 살펴봅니다.
식빵 한 봉지면 사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팥빵도 달콤해서 기운을 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둘 다 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식빵 하나만 주세요. 옥분이 말하자 직원은 단팥빵도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라며 봉지에 함께 넣어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 받을 자격도 없는데 옥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런 옥분을 보며 직원은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이런 생활을 하시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계산대로 향하는 옥분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예상보다 좋은 하루인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바코드를 찍습니다. 삐삐 소리가 나면서 가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옥분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직원이 실수를 합니다. 단팥빵의 무료 증정 바코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직원은 그냥 식빵값만 받고 영수증을 내어줍니다. 옥분은 그런 줄도 모르고 빵 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트를 나서는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삐삐삐삐. 옥분은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립니다. 뭐지? 옥분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 마트 매니저 도연이 다가옵니다. 45살의 도연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옥분은 더욱 당황하며 네, 왜 그러세요? 라고 반문합니다. 도연은 옥분이 든 봉지를 가리키며 봉지 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옥분은 순순히 봉지를 내어줍니다. 도연이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식빵과 단팥빵이 들어 있습니다. 도연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영수증에는 식빵값만 나와 있고 단팥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문제가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옥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 문제요? 라고 묻습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이 단팥빵 값을 계산 안 하고 나가셨네요. 이건 절도입니다. 도연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순간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에이, 저 나이에 빵 하나 훔치다니. 요즘 노인분들 참 뻔뻔해졌어. 창피하지도 않나? 옥분은 온몸이 떨립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여. 나 이거 계산했는데.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도둑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수증에 분명히 식빵값만 나와 있잖아요. CCTV에도 다 찍혀 있고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옥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습니다.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빵집 직원이 서비스로 주겠다고 해서. 옥분이 변명하려 하지만 도연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그 직원을 불러보죠. 도연이 무전기로 빵 코너 직원을 부릅니다. 잠시 후 빵 코너 직원이 달려옵니다. 도연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당황합니다. 아, 제가 서비스로 드린다고 했는데, 계산할 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신이 무고한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 실수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이미 옥분은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둑 취급을 받은 수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옥분은 짧게 대답하고는 빵 봉지를 들고 서둘러 마트를 나갑니다.
도연은 옥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분명 처음 보는 노인인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옥분이 당황했을 때의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도연은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세요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옥부는 마트를 나와서도 한동안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저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매니저의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리 눈빛이 낯이 익다냐? 옥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한편 도연도 마트 안에서 계속 그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이라는 이름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그 노인의 얼굴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텐데.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퇴근 시간까지 도연은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무고한 노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도 미안했지만 그보다는 묘한 기시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면서도 계속 그 노인 생각만 났습니다. 김옥분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요? 김옥분, 김옥분. 도연은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45살이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단편적이었고 그마저도 흐릿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굳이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노인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 노인이 당황해하며 내가 그런 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의 억양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가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도연이 성인이 되면서 건네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라며 주신 것이었죠.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살펴봅니다. 입양 확정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보호소에서 발급한 서류들. 그 중에서 도연의 눈길을 끄는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1985년 6월에 작성된 서울 신림보호소의 아동보호 기록지였습니다. 아동명 박도연, 추적 나이 5세, 발견 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친모 추정 김옥분, 연락 두절.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김옥분. 바로 오늘 마트에서 만난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연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어봅니다. 1985년 6월 15일 신림동 한 아파트에서 5세 남아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보호소로 인계. 아이는 엄마라는 말 외에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고 심한 충격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17일 김옥분이라는 여성이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아들을 찾는다고 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불분명했고 재연락이 되지 않아 입양 절차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정말로 오늘 만난 그 노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일까요? 하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김옥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1985년 실종 아동, 김옥분.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찾아봅니다. 1시간 넘게 검색하던 중 도연은 옛날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합니다. 1985년 7월자 동아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청계천 일대 미신공장 근로자 5세 아들 실종으로 수소문 기사 내용을 보니 김옥분이라는 여성이 야근 중 아들을 잃어버려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김옥분의 사진도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도연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도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4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자신은 5살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중년 남성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연은 다시 입양 서류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합니다. 보호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5살 때의 자신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의 어린 도연 눈빛이 오늘 본 그 노인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도연은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지 못했던 친어머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찾아가서 혹시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도연은 결국 결심을 합니다. 내일부터 그 노인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혹시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 엄마라면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자신을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김옥분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일주일 후 금요일, 도연은 오후 반차를 쓰고 마트를 나섭니다. 옥분이 어디서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금요일마다 마트에 온다고 했으니 오늘도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연은 마트 근처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멀찍이 따라갑니다. 옥분이 눈치채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말입니다. 옥분은 마트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7023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도연도 급히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맨 앞쪽에 앉았고 도연은 중간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버스는 은평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약 30분 후 옥분이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녹번역 정류장이었습니다. 도연도 서둘러 따라 내렸습니다. 옥분은 정류장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도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자칫 들킬 수 있었거든요. 옥분이 멈춰선 곳은 허름한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행복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옥분은 건물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길 건너편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옥분이 다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기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시원 관리사무소로 가서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옥분이라는 분이 여기 사시나요? 관리인은 도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분이 우리 마트 단골 손님인데 물건을 놓고 가셨거든요. 도연이 둘러댑니다. 관리인은 그제야 안심하며 아, 옥분 할머니요. 네, 여기 사세요. 3층 305호예요. 그런데 참 불쌍한 분이에요. 왜요? 도연이 묻자 관리인이 한숨을 쉽니다. 벌써 10년째 혼자 사시는데 폐지 주어서 근근히 사세요. 월세도 밀릴 때가 많고 그래도 성격은 참 좋으셔서 다른 입주자들이 많이 도와주죠. 도연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가족은 없으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들 하나 있으셨는데 어릴 때 잃어버리셨대요. 가끔 술 드시고 우시면서 그 얘기하세요. 도련이 하면서요. 참 안쓰럽죠. 관리인의 말에 도연은 울컥합니다. 도련이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이름이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입양 전 자신의 이름이 도련이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도연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관리인은 도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더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폐지 주우세요. 저녁 8시쯤 돌아오시고요. 금요일에는 할인 빵 사러 마트에 가시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세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 외로우게 사시죠. 도연은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물건은 제가 다음에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서둘러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시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저녁 7시쯤 드디어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또다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옥분은 근처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라면 하나와 우유 한 팩, 그리고 계란 2개를 샀습니다. 전부에서 3,000원 정도였습니다. 계산할 때 옥분이 지갑에서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 세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옥분은 슈퍼를 나와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뒤를 따라가서 고시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3층 305호.
바로 저 방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구나. 도연은 고시원을 올려다봅니다. 3층 창문 중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켠 것일 겁니다. 저 작은 방에서 수십 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서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도연은 당황하며 잘못 왔네요 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고시원을 나온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찾아가서 제가 도련이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우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은 결국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몰래 검사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혈연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검체가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침 또는 혈액 샘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경우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도연은 어떻게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며칠 뒤 도연은 고시원 관리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잠시만 기다려도 될까요? 관리인은 친절하게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옥분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틈을 타서 도연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근처에서 길고 흰 머리카락 몇 올을 발견했습니다. 뿌리가 붙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안 오시네요. 다음에 다시 오세요. 관리인이 말하자 도연은 네, 그럴게요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함께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도연에게는 평생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8%.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김옥분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친자 확률 99.8%. 도연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당황, 그리고 묘한 두려움까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달려가서 엄마, 저예요. 도련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위치가 걱정됐습니다. 다음 달에 승진 심사가 있었고 지역 매니저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객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그 노인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분명 문제 삼을 것입니다. 또한 도연에게는 임신 중인 아내 수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금 임신 8개월로 곧 처자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의사 집안 딸로 도연이 입양하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거든요. 양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굳이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마, 진짜 우리 엄마, 그냥 지나치자.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도연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은 아이가 태어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허름한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는 모습, 마트에서 동전을 하나씩 세며 계산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결국 외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 수진이도 임신 중인데 충격 주면 안 되고. 도연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연은 평상시처럼 생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준비에 열중했고 수진과는 아이 태어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과 함께 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당신 부모님께도 자주 안부 여쭤야겠어. 수진의 말을 들을 때마다 도연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도연은 마트에서 일하다가 또다시 옥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할인빵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빵 코너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옥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은 수진이와 아이가 더 중요해. 어머니는 나중에 생각하자. 며칠 후 도연은 고시원 관리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진 심사 준비를 하려고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만난 관리인이 말한 것입니다. 아, 매니저님, 옥분 할머니 말인데요. 며칠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에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고 병원에 가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안 가시네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네, 어제는 계단에서 비틀거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사시니까 정말 걱정돼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의 불룩한 배를 보니 자신의 체면과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이틀 후 토요일 새벽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었습니다.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옥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디서요? 도연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폐지 주우러 나가시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는데 의식을 잃으셨어요. 지금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도연은 급히 옷을 입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여보, 어디 가요? 이 시간에. 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도연은 거짓말을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찾았을 때 옥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는 분이에요. 가족 연락처를 아시나요? 가족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분이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밤새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련이야. 새벽 무렵 의식을 잃은 어머니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도련이, 엄마가 미안해. 손 놓쳐서 미안해. 도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왔구나. 매일 밤 아들을 부르며 잠들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승진도, 가정도, 태어날 아이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도연은 결국 또 다시 도망쳤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서 어머니를 돌보도록 하고 익명으로 치료비를 내고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수진이와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도연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음 날 옥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딘 상태였고 퇴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익명의 후원자라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계속 지원했지만 직접 면회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옥분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환자분 짐을 어떻게 할까요? 간병인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민 끝에 자신이 직접 가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검사를 받으러 가고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옥분의 작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별것 없었습니다. 낡은 지갑, 읽다 만 신문, 그리고 헌 수첩 하나. 그런데 가방 맨 밑에서 도연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두껍고 거친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져서 언제 적은 것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85년 6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련이가 없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야근하고 와보니 집에 아무도 없었다. 미치겠다.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 도련이.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가.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6월 16일.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이 찾아주겠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도련이, 도련이. 목이 쉬어도 계속 불렀다.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닐까? 6월 17일. 신문에서 보호소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어봤는데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있다고 했다. 내일 가보기로 했다. 제발, 제발 우리 도련이었으면. 도연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심정이 글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6월 18일. 보호소에 갔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도련이가 아니었다. 연락처를 남기고 왔는데 전화기가 고장나서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 도련이를 찾을 수 있을까?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절절한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도련이가 사라진 날.
보호소 전화번호가 찍힌 신문에 있었지. 내가 무지해서 그 번호도 제대로 못 돌렸어. 전화기도 고장나고. 만약 그때 제대로 연락했다면 우리 도련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은 그 대목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보호소에 연락을 시도했었구나.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자신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기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도련이의 생일마다 일기를 썼고 실종된 날마다 긴 글을 남겼습니다. 1986년 6월 15일. 도련이가 사라진 지 1년이 되었다. 이제 6살이 되었을 텐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까? 1990년 6월 15일. 5년이 지났다. 도련이는 이제 10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다. 혹시 좋은 곳으로 입양되어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는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도련이야. 1995년 6월 15일. 10년. 벌써 10년이 지났다. 도련이는 이제 15살 중학생이 되었겠지. 키도 많이 컸을 것이고, 엄마보다 훨씬 클 것 같다. 목소리도 변했을 테고, 그래도 엄마는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도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매일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2000년 6월 15일. 15년. 도련이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다. 대학은 입학했을까?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생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엄마는 이런 모습이라 창피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다. 2010년 6월 15일. 25년. 도련이는 30살이 되었다. 직장도 있을 것 같다. 혹시 결혼도 하지 않았을까? 엄마는 할머니가 되었을 텐데.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도련이가 아빠가 된 모습도 보고 싶다. 가장 최근 일기는 몇 달 전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도련이 생일. 40살이 되었구나. 이제 나보다 훨씬 어른이 되었겠지. 혹시 길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알아볼 거야. 어떻게 변했든 우리 도련이는 엄마가 알아볼 거야. 도연은 일기장을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니.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를 마친 옥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옥분이 도연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일기장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마트 직원이에요. 어머니 소지품 정리하러 왔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도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매니저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운 분이 치료비를 내주셔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해요. 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려던 순간 간병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바람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도연이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더 머물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감사해요. 옥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도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서 본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고 살아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자신은 2번이나 외면했습니다. 며칠 뒤 옥부는 퇴원했습니다. 도연은 몰래 병원까지 가서 어머니가 무사히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만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매니저님, 옥분 할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 보여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이 계시면 모시고 가셔서 돌봐드리는 게 좋겠어요.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아들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매니저님, 왜 또? 옥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옥분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련이에요. 엄마가 40년 동안 찾던 그 도련이가 바로 저예요. 옥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1985년 6월 15일 엄마가 야근하러 나간 그날 밤 저는 5살이었어요.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그 다음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입양되어 자란 게 맞아요. 도연은 입양 서류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99.8% 확실해요. 엄마, 저 정말 도련이에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도련이, 정말 우리 도련이냐? 옥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트에서 그런 일로 엄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옥분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이렇게 훌쩍 커서. 옥분이 도연의 얼굴을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엄마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도련이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4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일기 다 읽었어요. 매년 제 생일마다 써주신 일기. 정말 감사해요. 도연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찾게 되었는지, 왜 진작 말하지 못했는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고 곧 아이도 태어나요. 엄마의 첫 손자예요. 도연이 말하자 옥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 내 손자가 태어난다고? 옥분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태어나요. 엄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옥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이 아내가 좋아할까? 이런 할머니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수진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수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바로 와요.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진통이 시작됐대요. 아이가 태어나려나 봐요. 그럼 빨리 가야지. 뭐 하고 있어? 옥분이 도연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나는 괜찮아.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아내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머니 옆에 있을게요. 어서 가보세요. 간호사가 도연을 재촉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손자 낳고 바로 엄마 모시러 올게요. 그래, 우리 도련이. 빨리 가서 아내 옆에 있어줘라. 옥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내 친어머니를 찾았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수진은 진통 중이라 자세한 설명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와요. 산부인과에 도착한 도연은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중환자실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도연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과 아기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손자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도연이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네,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 수진이,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우리 도련이. 정말 고마워. 엄마를 다시 엄마로 만들어줘서. 이제 할머니까지 되게 해줘서. 옥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개월 뒤 옥분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도연과 수진이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도연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옥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라며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도연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옥부는 손자 민준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제일 예뻐. 아빠 닮아서라며 하루 종일 아이만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승진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트 본사에서 도연을 부른 것은 5월 첫째 주였습니다.
지역 본부장과 인사팀장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박도연 매니저, 고객 관련해서 보고할 게 있다고 하던데요?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쉬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옥분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본부장과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본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도연 씨,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의 무대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네.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죠? 우리 회사에서 어버이날 특별 행사를 계획 중인데 혹시 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강요는 아니고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옥분에게 회사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옥분은 처음에는 내가 그런 자리에 나가도 되겠냐며 걱정했지만 도연과 수진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이마트 본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도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점 매니저 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도연은 객석에 앉아있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수진이 골라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고 품에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옥분 여사님, 제 어머니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5살이었던 저를 잃어버린 후 평생을 아들을 찾으며 사셨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제가 일하는 마트에서 저의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제 어머니를 4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 어머니를. 도연은 무대를 내려와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옥분의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도둑으로 몰아놓고도 말 못했던 그날이 가장 후회됩니다. 그리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도 눈물을 흘리며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이야, 엄마가 더 미안해. 너를 두고 일하러 가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시는 손 놓지 않을게요. 도연이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안았습니다. 객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새로 태어난 우리 아들 민준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분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도련이야, 엄마하고 불러줘. 엄마. 도연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도련이. 객석에서는 계속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품에 안긴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옥분이 말했습니다. 도련이야, 엄마 정말 행복해. 이제 매일 내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저도요,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커서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옥부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도련이야, 고마워. 엄마를 다시 엄마로 만들어줘서. 이름 없이 살던 엄마에게 다시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해줘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셔서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모자의 사랑, 그리고 새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이름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 엄마, 아들, 할머니, 손자라는 따뜻한 이름들로 채워졌습니다. 은평 이마트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